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의 중심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서 한 왕자가 갑자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통해 한국의 과학, 기술, 교육, 도시 비전을 공부했고 결국 사우디의 미래를 바꾸는 대담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한국어인가? 어떻게 한글이 문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는가? 이 이야기는 작고 과학적인 한글이 두 나라, 두 문명, 두 미래를 이어준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아흐메드입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아흐메드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이었고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미국 하버드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했고 세계경제포럼과 G20 정상회의의 아버지를 따라 수차례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세상은 늘 서구적 가치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미래는 언제나 미국처럼 혹은 유럽처럼 되어야만 한다는 관념. 그 속에서 그는 끊임없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왜 우리는 늘 서구만 바라봐야 하지? 진정한 변화는 남이 만든 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길을 찾는 데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 속에 우연히 보게 된 다큐멘터리 한 편이 그의 인생을 뒤바꿉니다. 바로 세종대왕과 한글의 탄생 이야기였습니다. 문자가 없던 백성들을 위해 왕이 직접 글자를 만들었다고요? 그 글자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라고요?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독립적인 철학과 기술을 이뤄냈을까?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 그 시작이 바로 한글이라는 걸 깨달은 그는 한글을 배우는 것이 곧 한국의 발전 모델을 이해하는 길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곧바로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왕실 내부 회의는 물론이고 전통 귀족층, 보수적인 성직자 그룹까지 들고 일어났죠. 왜 하필 한국인가? 미국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또 다른 언어를 배운다니 비효율적이다. 한국은 이슬람권도 아니고 문화적 연관성도 거의 없지 않은가. 왕실의 교육 지원 담당자는 그에게 노골적으로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왕가의 전통을 해치는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학습 지원금을 중단하겠습니다. 아흐메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자가 품은 철학과 역사 그리고 기술과 교육의 발전이 나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려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문은 한글을 통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국어 전문 튜터를 고용하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3시간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사본과 한글 자모를 하나하나 적은 공책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흐메드 왕자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실 공식 업무 외교 관련 미팅, 정치 브리핑 사이사이 그는 늘 작은 수첩을 들고 다녔습니다. 수첩에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세종대왕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죠. 그가 손수 그린 한글 타자, 연습용 자판 도안은 그의 침실벽에 붙어 있었고 KBS 다큐멘터리와 EBS 한국어 강의 영상은 그가 가장 많이 본 재생 목록이 되었습니다. 형, 대체 왜 그래? 요즘 널 보면 좀 무서워. 그를 가장 걱정하던 건 친형인 무함마드 왕자였습니다. 실질적인 왕위 계승자로 불리는 형은 동생의 변화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죠. 한국? 한글? 형식적 외교면 몰라도 너처럼 몰입하는 건 위험해. 넌 왕족이야. 취미로 끝나야 해. 하지만 아흐메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취미로 문명을 배우는 게 아니야. 나는 사우디의 미래를 복붙이 아니라 창조하고 싶어. 그리고 한국은 그 영감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야. 그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한국의 사례들을 하나씩 정리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 DMC, 세종시의 통합행정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 KTX와
전국을 잇는 도로 인프라. 모든 것이 그에게 어떻게 작은 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감동시킨 건 이 모든 발전의 출발점이 바로 국민을 위한 리더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고 그 정신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국민을 위한 비전을 다시 써야 해요. 석유만으로는 미래를 지킬 수 없어요. 그의 학습 과정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사우디 왕자, 한글 배우는 중이라는 해시태그가 돌고 젊은 왕족들과 귀족 자제들 사이에서도 한국어 강좌 수강 열풍이 일어납니다. 왕자의 개인적인 도전은 어느새 왕실 내부의 조용한 혁신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를 지지하는 젊은 참모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이건 단순한 언어학습이 아닙니다. 이건 사우디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흐메드 왕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흐메드 왕자의 한글 학습은 단순한 왕자의 취미를 넘어서 왕실 내부와 사우디 사회의 흐름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으로 리야드 근교에 새로운 미래형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도시였고 아흐메드는 이 프로젝트의 특별 고문으로 임명됩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 한국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는 왕실에 요청합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도시 계획과 기술 시스템, 교육제도 등을 체험하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그의 첫 한국 방문. 그리고 그 여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흐메드 왕자는 입국장에서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 내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패널, 디지털 입국 절차. 모든 게 매끄럽고 효율적이며 친절했습니다. 이런 공항 시스템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공항부터가 한 나라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감탄한 건 단지 기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직원의 정중한 태도, 외국인을 배려한 안내 표지, 그리고 영어는 물론 아랍어까지 병기된 디지털 표지판까지. 한국은 이미 글로벌을 넘어 다문화를 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아흐메드 왕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건 뭐죠? 초고층 빌딩이 교외에까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퍼져 있네요. 교통체계는 자동화되어 있고 도로 상태는 말끔하고 깨끗해요. 이런 규모의 도시가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고층 주거단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운행되는 대중교통, 무질서함 없이 돌아가는 도시의 풍경은 그에게 신선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는 떠올립니다. 리야드 시내의 교통정체,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 기름을 태워 만든 도시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그 풍경. 한국은 에너지 효율과 기술로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석유로만 도시를 움직이고 있죠. 이 차이,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입니다. 아흐메드는 이어 국내 유수의 대학교와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갖춘 고등학교를 방문합니다. AI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 AR 기술을 활용한 역사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자율성과 발표 문화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질문하고 주도하는 수업이라니. 한국은 교육에서도 미래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글을 바탕으로 한 독해, 능력, 논리적 사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교육 콘텐츠는 그에게 사우디의 교육 개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날 밤 그는 숙소 창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운 한글은 단순한 문자의 도구가 아니었다. 이건 전체 시스템을 읽는 열쇠였어. 한국은 한글이라는 토대 위에 기술과 문화, 교육과 경제를 쌓아 올렸고 그 결과 오늘의 이 미래 도시가 만들어진 거야.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사우디가 추구해야 할 비전은 단순한 기술 수입이 아닌 한국처럼 사람 중심의 철학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을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아흐메드 왕자는 서울 도심 한복판 광화문광장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을 마주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멈춰 섰습니다. 이분이 진짜로 글자를 만들었다고요? 그것도 백성을 위해? 그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기념관에 들어가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전시를 유심히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들었노라. 우리 왕실엔 왜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걸까? 그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뿌리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의 철학이자 리더십의 상징이었죠. 서울의 지하철을 처음 타던 날 그는 혼란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고 자리 양보는 자연스럽고 심지어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아무도 먼저 타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식이에요. 이런 건 법으로 강제되는 게 아니라 문화로 내면화된 것이죠. 그는 리야드의 대중교통 상황과 비교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우디의 교통은 대부분 자가용 중심, 그리고 교통법규는 존재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술을 도입하려 하지만 한국은 먼저 사람을 바꾸는 데 집중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문명화의 시작이네요. 한국 회사 임직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함께 나누는 국과 고기, 모두가 음식을 공유하며 웃는 모습. 아흐메드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같은 그릇에서 먹는다고요? 위생이나 체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라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이 담긴 문화였다는 것을요. 이 반찬 하나하나에도 배려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늘 개별 접시, 개별 공간을 중시했지만 한국은 함께 먹는 것이 곧 신뢰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의 식습관마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문화, 그것이 한국 발전의 원천이었음을. 그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세종 스마트시티 계획지였습니다.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과 데이터가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 그는 직접 그 현장을 보고 한마디를 남깁니다. 한국은 미래를 기술로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술을 디자인하는 나라입니다. 아흐메드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조국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또렷이 보게 됩니다. 기술 이전의 철학, 계획 이전의 비전, 성장 이전의 공동체. 이제 그는 결심합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사우디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형, 다녀왔으면 이제 조용히 좀 있어. 사우디로 귀국한 아흐메드 왕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눈으로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왕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한국은 철학과 시스템, 기술과 인간 중심의 가치를 품은 하나의 문명이었지만 그의 말은 전통적인 권위와 체제를 지키려는 사우디 귀족층과 고위직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누군가는 비꼬듯 물었습니다. 한글로 된 행정 시스템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자네가 말한 시민 중심이란 건 곧 군주 중심이 아니라는 소리 아닌가?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왕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국가는 지속됩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자 한원로 귀족이 조용히 일갈했습니다. 자네는 너무 많은 걸 보았고 너무 많은 걸 믿고 있어. 그러다 왕실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오. 가장 큰 충격은 그가 직접 추진하던 리야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터졌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 교통망,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AI 기반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서울시, 판교 테크노밸리, 세종 스마트시티 담당자들과 업무 협약까지 논의한 상태였죠. 하지만 갑작스레 왕실 고위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문화적 적합성 부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식 시스템은 이슬람 문화와 일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의 자동화 시스템은
종교 규율상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순간 아흐메드 왕자의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감동과 가능성이 지금 단지 문화의 차이라는 명분 아래 뭉개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보수 언론은 그가 한국에서 받은 자료들과 기술 보고서를 두고 외세에 의한 문화 침투 시도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종교 세력은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이슬람 전통을 약화시키려는 서구화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SNS에서는 문화 침투 반대, 자국 정체성 수호라는 해시태그까지 확산되었죠. 한편 그는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제안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한글 아라비아도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런칭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는 좌절합니다. 나는 왜곡된 방향으로 오해받고 있어요. 나는 결코 우리 문화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나는 단지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의 측근들 중 몇몇은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부 부처 담당자들도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던 이들마저 점차 거리두기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고립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이들의 모습,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지금 이곳에선 냉소와 겁으로 바뀌어버린 현실. 바로 그때 그에게 한 통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과 함께 아흐메드 왕자의 사우디 내 한글 도입 시도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 나라의 왕자가 자기 국민을 위해 새로운 문을 열고자 하는 것은 그 정신과 꼭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곧 한국 커뮤니티에 퍼졌고 다수의 유튜버들과 인플루언서들이 그를 향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흐메드 왕자는 사우디의 미래입니다. 한글은 도구일 뿐 진짜 중요한 건 그가 보여주는 리더십이에요. 그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사우디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젊은 세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시태그 위 스탠드 위드 아흐메드. 해시태그 한글은 다리입니다. 해시태그 비전 비욘드 오일. 이 해시태그들은 순식간에 사우디 트위터 트렌드 1위를 차지합니다. 대학생들, 청년 창업가들, 심지어 몇몇 젊은 종교학자들까지 그의 비전에 지지를 표명하며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석유가 아니라 아이디어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문자는 도구지만 생각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두 문명 사이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흐메드 왕자가 그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은졸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고 나는 이제 내 백성을 위해 문명을 연결해야 해요. 그 다리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제가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사막 위에 뜨겁던 태양이 조금씩 가라앉는 저녁 무렵 리야드 외곽에 위치한 새로운 캠퍼스에서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조용히 태극기와 사우디 국기를 동시에 개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훈민정음 아카데미. 아흐메드 왕자가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2년 동안 직접 설계하고 기획해 설립한 문화기술 융합교육기관입니다. 이 캠퍼스는 단순한 언어학교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세계의 과학기술, 행정 시스템, 디지털 교육 철학을 배우는 공간이자 한국과 사우디의 철학과 비전이 만나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수강생들. 그러나 한글을 배우면 미래가 보인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사우디 청년들 사이에서 한글 열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쉬워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 글자는 구조가 명확해서 사고를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조립하면서 생각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돼요. AI 기술을 접목한 한글 기반 논리적 사고 훈련 시스템은 사우디 청소년들의 사고력 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 프로그램은 결국 국립교육청 시범 커리큘럼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아흐메드 왕자가 꿈꿨던 그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 비전도 결국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된 세종시티 리야드는 지금껏 사우디에 없던 개념의 도시였습니다. 보행 중심의 거리, 사막 속 지속 가능한 식물 에너지 순환 시스템, 시민 피드백을 실시간 반영하는 AI 행정 플랫폼, 공공광장에 설치된 한글 조형물과 그 아래 아랍어로 번역된 훈민정음의 정신. 한국과 사우디의 젊은 기술자, 디자이너, 행정관들이 함께 회의하고 다국어 화이트보드에는 한글과 아랍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이 도시의 운영 철학이 바로 백성을 위한 시스템이었다는 점. 이 도시는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간입니다. 글로벌 문해력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아흐메드 왕자. 무대에 오른 그는 망설임 없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아흐메드 빈 살만입니다. 객석에서는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고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에 찼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며 한 나라의 정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저의 나라를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훈민정음 아카데미, 세종시티 리야드 프로젝트, 그리고 교육 시스템 개혁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하는 철학이었고 서로 다른 문명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연설 이후 한국 각지에서 그를 초청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국제 언론은 그를 문명을 연결한 왕자, 21세기의 세종대왕을 꿈꾸는 남자라 칭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생겼습니다. 나도 아흐메드 왕자처럼 해외에 한국의 가치를 알리고 싶다.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을 도울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싶다. 한글을 배우는 이들에게 문화까지 함께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아흐메드 왕자의 여정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심어주는 반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우디에서는 매일 아침 아카데미 수업이 시작되며 다가 울려 퍼지고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는 아랍-한국 문명연계 연구소가 신설되어 공동 논문과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흐메드는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작은 문자가 두 나라의 마음을 이어주고 두 문명의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문명은 크기로 결정되지 않고 얼마나 사람을 생각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고 과학적인 문자 한글. 그 글자가 한 왕자의 인생을 바꾸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글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고 있다는 것. 놀랍지 않나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문명과 문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위대한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감동시킬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